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아시아인은 저리로 가라! 꺼져! 이상한 눈 가진 놈아!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빙 둘러싸며 이안을 밀쳐냈습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니까 이 찌질한 중국인 자식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안은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찌질한 중국인? 나는 한국인인데 왜 저들은 나를 중국인이라 부르는 거지? 그리고 대체 왜 저들은 이렇게까지 나를 들들 볶지 못해 안달난 거야? 라며 이안은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 레이첼 브룩스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기업가와 혁신가를 만나왔는데요. 항상 어떤 이야기든 파헤쳐서 본질을 찾아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왔으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은 제 나름대로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안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구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과학계의 발전과 여러 기업의 사업에 대해 기사를 다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기업에서 기사를 취재하던 중에 이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안은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생계를 위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상사들이 이안의 공을 뺏거나 무시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는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아이는 드문데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애를 잘 키웠네라며 이안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무시당하는 이안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켠이 안타까우면서도 괴롭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안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저는 나름 이안을 도와주려고 고민했지만 제3자인 제가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끼어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선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려고 한 기업을 방문하였는데요. 이 기업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사 중 하나로 AI와 첨단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 오니 이안이라는 친구가 여기서도 일하고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이안은 이곳에서 데이터 분석 자료들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안이 보내준 데이터 분석 자료들을 보며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하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포착하였는데요. 투자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견해를 나누는 동안 이안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움찔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이안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어보았는데요. 이안, 무슨 불편한 거라도 있니? 나한테 살짝 알려줄 수 있을까? 이안은 망설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저기 투자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의도치 않게 들었는데요. 저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안은 자기의 위치를 인지하며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안이 얼마나 성실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직접 봤는데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들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제가 직접 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투자자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 소년이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예전에 이 친구를 봤는데 참 착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친구더라고요.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이 아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나요? 투자자들은 살짝 거부감을 표현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부탁하니 마지못해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기자님 봐서라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도록 하죠. 네?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저희가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는 않죠. 제가 판을 깔아주자 이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안의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차분해지면서 달라졌는데요. 이안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말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이안을 인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안의 이야기를 들은 한 CEO가 이안에게 말을 하였는데요. 그의 태도는 사무 정중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생, 자네 말은 잘 들었네만 우리들의 경력은 자네가 앞으로 쌓을 경력보다 훨씬 많다네.
여기에 껴서 인맥이라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네만 여긴 어린 친구가 끼어들 곳이 아니라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는데요. 어르신들의 경험이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건 맞다만 그렇다고 미래의 좋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저는 그 CEO의 말이 과연 옳기만 한 것일까 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안의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전혀 주눅이 들어 보이지 않은 눈빛을 하면서 오히려 강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한 가지만큼은 확신했는데요. 이 친구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면 내 인생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어. 아니, 어쩌면 세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안에게서 큰 가능성을 보고 따로 국장님을 뵈러 찾아갔습니다. 저는 국장님 앞에서 이안이라는 아이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그를 밀착 취재하고 싶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뭐하러 그런 어려움을 사서 해? 당신 정도 위치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라며 국장님이 극구 저를 말렸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안을 보고 마치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안이 앞으로 한 획을 그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하게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저를 믿고 한 번만 맡겨주세요. 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자 국장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너무 부담이 큰 결정이라 아무래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보게나. 언제나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참 감격스럽구먼. 그렇게 국장님의 승인을 받은 저는 본격적으로 이안박을 밀착 취재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곧장 이안의 부모님께서 운영하는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머물며 그의 이야기를 밀착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10년이 넘게 운영된 이 농장은 한인 이민자의 피땀 어린 노력이 녹아있는 곳이기도 하였는데요. 낡은 연장들을 보다 보면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안의 부모님과 이안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이곳은 어째선지 단순한 농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안이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는 모습에 또 한 번 그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안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난 날이 언제였나요? 이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셨다가 실패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 많은 좌절감을 느끼셨는데요. 당시 미국에 계시던 막내 고모께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 온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는데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부모님의 근면성실한 모습을 닮아가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일하셨는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과로로 인해 병원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보고 저는 무조건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하였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가 말이죠. 그렇게 이안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이 아이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뉴욕 브루클린 테크니컬 고등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됐던 학생이 바로 이안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이안이 잠에 들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 또한 다음날을 기대하며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저는 이안을 따라 같이 학교에 가기로 하였는데요. 학교에서 저는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타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일부 아이들이 이안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인데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안은 공부도 혼자 했으며 점심도 혼자 먹는 것을 보았는데 참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안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강한 의지만이 엿보였는데요. 부모님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이안의 결심이 그의 눈빛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공부를 이어간 이안은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AI 대회였던 STM 리서치 경진대회에 참여하였는데요. 이안은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안의 우승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안 학생이 대회에서 우승한 건 대단하긴 한데 뭐 그게 다예요. 마치 이안의 실력과 노력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학교 측에서는 단지 우승 소식만 알리면서 공을 챙겼던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이안의 이름은 없었고요. 이안은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해서 집에 가서 따로 울었다고 나중에 제게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저는 다시 농장을 찾아가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안의 표정이 유난히 힘들어 보여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이틀 전에 또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하여 저는 심히 놀랐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신 부모님의 입원비와 녹록지 않은 학교 생활은 그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이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보통 또래 애들하고는 다르게 일찍이 철이 들며 항상 가족을 위해 고민하고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이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저 또한 그의 사정에 안타까워하면서 속으로 응원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하는 제게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꼭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이하는 농장에서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도 틈틈이 본인만의 AI 연구에 몰입했는데요. 여전히 그의 어깨는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무거웠으나 그의 빛나는 꿈만큼은 그 누구도 바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하는 그렇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부모님의 살림을 돕고 재고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그의 노력이 빛을 발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학교에서 AI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존 앤더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문제를 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있나?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문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눈치였는데요. 그 누구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한이 조용히 손을 들고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존 선생님은 이한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정말 미안한데 진짜 자신 있어서 나온 거니? 라는 그의 물음에 이한은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하는 앞에 있는 컴퓨터로 다가가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를 천천히 키보드를 만지며 풀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5분 뒤 이하는 문제를 풀어냈는데요. 그 순간 교실 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존 선생님과 학생들은 문제를 푼 이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였는데요. 그때 존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한, 혹시 어디서 따로 배웠니? 만약 배웠다면 직접 만들 수도 있나? 이하는 이번에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를 만지더니 10분 만에 프로그램을 완성해냈습니다. 10분 만에 프로그램을 만든 이한의 모습을 본 선생님은 그에게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진짜 완벽한데? 아니, 이 정도면 개발자 수준 아니야. 선생님의 칭찬에 이한은 뿌듯해하였지만 동시에 친구들의 시기를 느낀 것인지 이한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방인 주제에 어디서 아는 척이야? 쟤만 아는 척하고 완전 꼴불견이잖아. 주변에서 이한을 향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한의 재능이 빛날수록 사람들의 질투와 편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크게 개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 또한 이한을 응원하는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는데요. 괜한 기우였을까요? 이한은 하나도 주눅 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지를 불태웠으면 불태웠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학교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AI를 활용한 차세대 기업인들의 꿈의 무대, 바로 DECA 비즈니스 경진대회에 대한 안내였어요. 이한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회는 2명 이상이 팀을 이뤄야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는데요. 이한은 유일한 친구인 제인이와 함께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한만큼 AI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은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한을 괴롭히던 친구들은 이한과 그의 친구를 보며 비웃었는데요. 하하하, 친구도 없어서 결국 저 꼴찌를 데려간 거야? 우승은 우리 거네. 하하하. 이한을 향해 조롱과 비웃음이 이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이한이 이번 기회에 더욱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한도 이를 알았는지 더욱 열정적으로 대회 준비에 임하였는데요. 그렇게 대회 날이 오고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유일한 친구인 제인이와 함께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차근차근 대회에 임하였습니다. 이한이 제인이에게 지시를 내리면 제인이는 그 지시를 완벽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그들은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팀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그 모습을 본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한과 제인이는 답안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잠깐 기다리면서 우승 결과만을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우승 발표가 시작되면서 이한과 제인이의 이름이 연호가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안과 제인이는 이 대회에서 최종 우승팀으로 꼽혔던 것이었습니다. 우승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이안과 제인이를 쳐다보았는데요. 동시에 매우 당황해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대회는 사실상 이안이 거의 혼자 해낸 거나 다름없었기도 했거든요. 그들의 우승 발표 소식에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 어린 시선, 그리고 그들의 성과에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안과 제인이는 우승의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였는데요. 이안은 그동안 고생해온 나날들을 생각하며 눈물이 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기로 굳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회 우승에도 불구하고 농장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안은 지금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멈췄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될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이안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안의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에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함께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안은 부모님의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는데요. 이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에 쌓아둔 농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들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안은 이 프로그램과 자신의 AI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하였는데요. 이안은 이를 통해 농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오랜 경험을 더하여 최적의 물과 비료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자님, 잘 보세요. 지금 이대로만 된다면 앞으로는 노동력도 줄이고 동시에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이안은 이외에도 센서를 활용해 토양 상태와 날씨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드론을 이용해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어디서 나는지 투자 분석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이안은 꽤나 분주히 움직였는데요. 이안은 투자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벤처 투자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로 학습시켰으며 동시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왠지 이 모든 기술이 완성된다면 농업과 금융을 혁신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느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안은 이 기술을 통해 부모님을 도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안은 사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집안 곳곳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는 농장에 자신의 기술을 접목한 기계들을 직접 만들어 이를 효율적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점점 변화해 나가는 농장의 모습을 본 부모님은 이러한 변화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안은 농장의 모든 수요와 공급을 데이터화하였으며 작물의 품질까지 향상시켜 적은 노동력으로도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안의 부모님은 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동시에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안의 이런 성과들을 기사로 적어나가면서 기사화를 시킬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감에 따라 주위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누구 아이인데 이렇게 잘 키워냈어? 그렇게 저는 이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기사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제가 쓴 기사를 통해 이안은 점차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사가 전국으로 퍼지자 수많은 사업가들이 이안의 기술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서로 이안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따내려고 앞다투어 이안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이안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는데요.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아이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사연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조차 이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안은 이후로도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AI 농업 기술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이 소식은 결국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은 이안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이안과 저는 함께 특별 기자 자격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순간 이안은 대통령을 뵐 생각에 많이 긴장하였는지 조금씩 떨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기자로서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대통령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소를 지으며 이안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안 박,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I를 활용한 농업 혁신이 매우 인상적이더군요. 이안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같은 농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며 포부 넘치게 대통령께 답장하였는데요. 대통령은 이안이 사전에 작성해온 자료를 훑어보며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적용된다면 미국 농업 전체가 혁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군요. 그 순간 저는 이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안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안에게 협업을 제안하였는데요. 이안, 당신의 AI 농업 기술을 정부 프로젝트에 적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안은 깊이 고민하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어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 기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안의 대답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죠. 그 순간 이안이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대통령님께 내밀었습니다. 저 또한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요. 대통령님,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모은 돈인데요. 적은 금액이지만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은 순간 놀란 듯 이안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안, 정말 훌륭한 마음을 가졌군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희망입니다. 라며 이안을 향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은 이안의 이름으로 이안이 만들어낸 기술들을 발표하였으며 이안은 그로 인해 농업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론은 앞다투어서 이안의 성공을 보도했습니다. 17세 천재 청년, AI로 농업혁신을 이끌다. 농부의 아들, 미국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그러나 이안의 기사를 제일 먼저 보도한 건 바로 저 레이첼 브룩스였습니다. 저는 그간 이안의 이야기를 총정리하면서 기사를 내어 회사와 사회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이러한 유명세에도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는데요. 기자님,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자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언제나처럼 도와주실 거죠? 저는 이안의 진심 어린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안은 자신의 기술을 대중들에게 무료로 공유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요. AI는 소수의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프로젝트를 동경해 많이들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이안은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혁신가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를 괴롭혔던 친구들은 이제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으며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안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힘들게 농장 일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안아, 덕분에 우리가 한결 편해졌구나. 이안의 부모님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안은 그제야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개발한 AI와 데이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내었는데요. 이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로 자신의 기술을 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농업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또한 이안을 도우면서 그가 온전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는데요. 기자로서 저는 그동안 이안의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은 결국 그를 더욱 강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작고 괴롭힘을 당하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온 이안은 진정한 혁신가였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안의 성공담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혁신을 만들었다고? 이런 사람이 진짜 천재지. 부모님 농장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 세상을 바꾸다니. 트위터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AI 농업 혁신가 이안 박. 그의 기술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17세 한국계 미국인. 불이익과 편견을 이겨내고 혁신의 아이콘이 되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안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행사인 기술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안은 이곳에서 자신의 AI 기반 농업 기술을 직접 발표하였으며 전 세계 수천 명의 투자자와 기업가들이 이안이 발표하는 기술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AI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족과 같은 농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라며 연설을 한 이안은 자신의 경험과 농장의 변화를 설명했으며 자신이 개발한 기술들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엄청난 박수 소리만이 쏟아졌습니다. 행사 직후 SNS에는 그의 발표 영상이 퍼졌으며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 소년을 기억하세요. 그는 미래의 혁신을 이끌 인물입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다. 이안 박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가다. 그의 이름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알려지자 여러 국가에서 협업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요. 한국 정부도 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안 씨, 한국에서도 스마트 농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안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일사천리로 그의 기술을 국내 농업 시스템에도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당시 그의 이야기는 한국 SNS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미국에서 성장한 한국계 소년, 이제는 한국에서도 혁신을 만들다. 그의 SNS 팔로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까지 사람들은 그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새 세상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기업인이 된 이안은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이 기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어. 이안의 여정은 끝이 아닌 이제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저 또한 이안에 대한 취재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